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평범한 가장이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 실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제게 조언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몇 년 전 더 나은 삶을 찾아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버티는 것도 한계였고 저는 식당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개발도상국 한나라, 한국 음식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식당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간판은 한국 분식, 낡은 그릴 하나, 김치 냉장고 한 대, 테이블 4개. 처음에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고추와 양파를 사서 익숙하지 않은 재래식 저울로 무게를 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땀에 젖었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낮엔 손님 응대, 밤엔 재료 손질, 아내는 계산을 받고 아이들은 구석 작은 책상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서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땐 그렇게 버티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낯선 환경, 통하지 않는 언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당 일도,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밥맛이 없다며 숟가락을 내려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꾸 토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빛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으로 가. 병원도 있고 내가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 치료받고 쉬다 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표정은 조금 놓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공항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 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도 금방 나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장을 보고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다시 식당으로 뛰었습니다. 손님이 몰리면 손이 멈출 틈도 없었습니다. 밤에는 불 끄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곧 돌아온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한국에서 짧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검사 받고 약 먹고 있어. 괜찮아지고 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안도했습니다. 사진으로 본 얼굴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빛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걸음도 가볍고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반가워서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시 제자리를 찾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는 돌아온 뒤 현지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온 교민들, 그리고 몇몇 외국인들. 낮에는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고 주말에는 외박도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가. 한인 모임 다녀올게.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답답했던 시간을 보상하듯 조금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외출이 너무 잦았습니다. 저는 의심했지만 바빴고 또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핸드폰이 고장 났습니다. 배달 앱이 안 열렸습니다. 급해서 서랍을 열고 예전에 쓰던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유심을 바꾸고 전원을 켰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배경화면이 떴습니다. 아내의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진 폴더에 새로 동기화된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창가의 카페, 아내의 옆모습, 밝은 햇살, 그리고 낯선 남자의 팔이 걸려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거리에서 어깨를 감싸는 모습. 세 번째 사진, 남자의 손이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다른 시간 속의 아내였습니다. 심장이 얼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기보다 저는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이게 뭔지, 어디서 찍힌 건지, 언제였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틈에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가족 생일 중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만에 열렸습니다. 메신저를 열자 대화 목록 맨 위에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번호. 메시지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향이 아직 남아요. 사진은 지워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아내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가정을 깰 생각은 없어. 그 한 줄로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고 지금은 그 아이가 없다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까지였을까? 한국에서부터였을까? 아니면 이곳으로 오기 전부터였을까?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들 방에 가서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식당에 나갔습니다. 손님이 와도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정리하다가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하루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많이 힘들었어? 좀 그랬어. 그 사람은 누구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나를 통제 못했어.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정리했어. 나 다시 돌아왔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아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로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아이들이 깨면 안 되니까요. 아침에 마주쳤을 때 우리는 아무 일 없던 척 인사했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내는 외출이 잦았습니다. 현지 교민 모임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답은 알고 있는데요. 저는 매일 식당에 나갔습니다. 메뉴를 늘리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끝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버텨야 하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다행이자 또 죄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전부인데 그 엄마가 한순간의 실수로 아니면 오래된 선택으로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아직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약 네가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생각 먼저 해라. 분노로 결정하지 말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밤마다 아내의 메시지, 그 초음파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가정을 깰 생각은 없어. 그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가끔 짧게 말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나도 벌 받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부딪힙니다. 연민과 분노. 둘 다 커서 어느 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잘 다니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이 삶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아무 일도 없던 척 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매일 밤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걸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버텨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리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내와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무엇이 옳을까요? 지금 제 손에는 그 메시지와 사진 몇 장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증거이자 기억이자 상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한 발만 더 나가면 결정이고 한 발만 물러서면 하루가 더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저는 이 사연을 남깁니다. 누군가 제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